그 인간이 너한테 입 싹 닫고 있든 천하의 몹쓸놈. 쾅 하는 굉음과 함께 30년 세월이 담긴 친정 국밥집 간판이 속절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가게를 처분한다는 말을 듣고 숨이 넘어갈 듯 달려온 지훈의 눈앞에는 처분이 아니라 강제로 정리당하는 처참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뿌연 흙먼지 속에서 친정엄마는 텅 빈 가게 구석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간 지훈이 다급하게 어깨를 흔들자 엄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방금 전보다 더 처참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인간이 너한테 정말 입 싹 닫고 있든? 가슴을 퍽퍽 치며 오열하는 엄마의 떨리는 손에는 구겨질 대로 구겨진 대부 계약처럼 꾸민 위장대출 서류와 남편 민수의 이름이 적힌 차용증 쪼가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도 아닌데 험악한 용역들은 처분 절차라 우기며 간판을 뜯고 집기를 끌어냈어요. 평화롭다고 믿었던 지훈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흙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달렸어요. 불과 1시간 전 시장통 옆집 과일가게 아주머니에게서 걸려 온 다급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가게를 처분한다는 말이 돌더니 험악한 용역놈들이 들이닥쳐가게 집기를 모조리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고 있다는 기막힌 소식이었어요. 엄마.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에는 익숙했던 구수한 국밥 냄새 대신 처참한 잔해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밤새워 공부할 때면 따뜻한 뚝배기를 내어주던 곳, 그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묵묵히 만들어주었던 30년 된 원조 소머리 국밥 간판이 용역들의 손에 속절없이 뜯겨나갔어요. 가게를 처분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넘긴 게 아니라 누군가 처분 절차라고 우기며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지우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문짝이 떨어져 나간 텅 빈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무거운 가마솥을 닦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친정엄마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빛을 잃은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하는 엄마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용역이라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지훈이 다가가 엄마의 앙상해진 어깨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그제야 초점 없던 엄마의 시선이 천천히 지훈의 얼굴에 가닿았어요. 멍울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갈라진 목소리로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누. 그 인간이,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너한테 정말 입 싹 닫고 있든? 천하의 몹쓸 놈. 엄마, 그 인간이라니? 설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나한테 입을 닫아? 엄마는 대답 대신 주름진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엄마의 손을 붙잡았지만 통곡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토해내던 엄마가 힘겹게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밀어냈습니다. 지훈아, 내 서방이 민수가 한 달 전 밤중에 가게를 찾아왔었어. 엄마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이름에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이어졌어요.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양복을 쫙 빼입고 오더니 다짜고짜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 자기가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윗선에 댈 로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거 못 맞추면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싹싹 빌었어. 민수 씨가 나한테는 승진 코앞이라고, 이제 우리 고생 끝이라고 큰 소리만 쳤는데 내가 돈이 어딨니? 평생 뚝배기 닦아 너 시집 보내고 남은 건 이 낡은 상가 건물 한 칸뿐인데 당장 큰 돈은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놈이 막 울면서 그러더라. 자네가 알면 당장 기절할 거라고, 제발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난리 칠 텐데 자기는 우리 지훈이 임원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려면 무조건 이번에 산물을 달아야 한다고 말이야. 지훈은 둔기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 민수는 지훈의 가장 큰 약점을 쥐고 흔든 겁니다. 하나뿐인 딸의 평온한 가정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친정엄마의 맹목적인 사랑을 정확히 찔러 악용한 셈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거야? 이 가게를 담보로 잡히는 줄도 모르고. 민수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자기가 다 알아본 믿을 만한 비밀 투자자들이라면서 도장 찍을 서류를 내밀더라. 임원만 달면 2달 안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건물을 빼주겠다고 맹세를 했지. 너 눈물 안 흘리게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는 그 말에 내가 눈이 멀었어. 서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 새끼 잘 되라는 마음 하나로 이 건물을 담보로 도장을 쾅쾅 찍어준 거야.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무서운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나도 그냥 돈 빌리는 서류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저당에 양도담보에 못 갚으면 건물을 넘긴다는 대물변제 각서까지 한꺼번에 끼워 넣었더라. 도장을 찍어가고 돈을 챙긴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보름 전부터는 아예 내 번호를 차단해 버렸더라.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깡패 같은 놈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장사도 못하게 행패를 부리는데 결국 오늘 아직 법적으로 끝난 것도 아닌 가게를 자기들 것처럼 우기며 비우라고 들이닥친 거야. 내가 미쳤지. 내 새끼 앞길 내가 다 망쳤어. 지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건넨 구겨진 봉투 안에는 시퍼런 인감도장이 찍힌 위장대출 약정서와 담보 관련 서류들, 그리고 엉성하게 적힌 민수의 차용증 쪼가리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를 쥔 지훈의 손에 시퍼렇게 핏대가 섰습니다. 피 같은 30년 세월이 남편의 얄팍한 허세와 기만 앞에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이건 나를, 그리고 엄마를 철저하게 속인 그 인간 잘못이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다 알아서 할게. 지우는 피눈물을 삼키며 넋이 나간 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서둘러 구석에 남은 옷가지를 챙겨 시장과 조금 떨어진 조용한 숙소에 엄마를 모셔둔 뒤 지우는 짐승처럼 이를 악물고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던 지훈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엄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펄펄 끓는 육수 솥 앞에서 여름이면 땀띠를 달고 살았고 겨울이면 꽁꽁 언 손으로 무채를 썰며 버텨온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지훈에게 남부럽지 않은 옷을 입혔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가 행여나 처가를 우습게 볼까봐 명절마다 최고급 한우 세트를 무리해서 챙겨보냈던 엄마였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에 지우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택시 안에서 분노를 삼키던 지우는
엄마가 건넨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순종적인 전업주부가 아니었어요. 과거 중견기업 회계팀 에이스로 불리며 숱한 기업 비리와 횡령 사건을 파헤쳤던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며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 내조를 위해 접어두었던 옛 감각이 엄마의 서류 한 장 앞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이 대출 서류, 무언가 이상했어요. 대출을 진행한 법인의 이름과 자금의 흐름이 시장통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인 불법 사채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개인 사채는 채권자 이름이 명시되거나 특정 대부업체가 끼기 마련인데 서류에 적힌 채권자는 묘하게도 낯익은 주식회사의 이름이었어요. 마치 정상적인 기업 간의 자금 거래처럼 위장된 계약서였습니다. 남편이 굳이 비밀 투자자라며 브로커들을 직접 데려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어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방금 전 시장통의 처참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골프 채널에 푹 빠져있는 남편 민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시원하게 타 마신 얼음 둥둥 띄운 커피잔과 먹다 남은 고급 멜론이 예쁘게 깎여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처가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장모가 오열하며 쫓겨난 바로 그 시간, 자신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한가롭게 주말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왔어? 장모님은 뭐래? 아휴, 시장통 시끄러워서 원. 지훈이 들어온 기척을 느끼고도 민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물었어요. 그 가증스럽고 오만한 뒤통수를 노려보며 지훈은 손에 쥔 서류가 찢어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눈동자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슬픔을 완전히 넘어선 서늘하고 차가운 살기가 맴돌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모든 걸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지훈은 지금 필요한 것이 분노가 아니라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만한 인간의 숨통을 가장 합법적이고 처참한 방식으로 끊어버리기 위해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덜덜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가증스러운 남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싶었지만 완벽한 사냥을 위해서는 섣부른 분노를 삼켜야만 했어요.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소파에 누운 남편의 등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나 방금 엄마한테 연락받고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가게를 남한테 넘기고 이사를 하셨대. 사실은 빚 문제 때문에 누가 가게를 비우라고 들이닥쳤다는데 당신 혹시 아는 거 없어? 민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리모컨을 돌리던 손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화려한 골프웨어 광고가 나오는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너무나도 태연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 장모님 연세에 그 덥고 먼지 나는 시장통에서 무리하게 장사하시더니 결국 망하셨네. 거봐, 내가 진작에 국밥집 접고 쉬시라고 했잖아. 노인네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시더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노인네라는 단어에 지훈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짜증이 섞인 얼굴로 지훈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나 다음 달이면 임원 승진 코앞인 거 알지? 나 이제 우리 회사 상무야. 괜히 처가에서 돈 빌려달란 소리, 이자 막아달란 소리 절대 안 나오게 당신이 중간에서 선 딱 그어. 내 앞길에 처가 빚 문제 얽히는 거 나 절대 용납 못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요? 불과 한 달 전 밤늦게 국밥집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돈을 구걸했던 자가 바로 저 입술이었습니다. 장모를 속여 위장 대출 서류와 담보 서류의 수렁에 밀어넣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장본인이 오히려 처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줄까봐 선을 그으라며 훈계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아찔한 현기증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소리치고 서류를 집어 던지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부여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오직 철저하게 짓밟고 매장해야 할 사기꾼이자 원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의 도어락이 신경질적으로 울리더니 거친 손길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화려한 외출복에 진한 향수를 뿌린 시어머니가 양손에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든 채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아이고, 우리 예비 상무님, 집에서 쉬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지우는 본체 만체하며 곧장 거실로 들어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훈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지훈이 이 집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지훈의 친정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며 무시했습니다. 내 친정이 시장통에서 국밥을 판다며 내 몸에서 늘 그 돼지 누린내 같은 국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머리가 다 아프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파출부 부리듯 부려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시어머니는 시장통 출신이라 뼈가 굵어 일 하나는 잘한다며 모욕적인 칭찬을 던지곤 했어요. 그때마다 남편 민수는 늘 먼 산을 보며 회피했습니다. 당신이 좀 참아. 우리 엄마가 며느리 사랑이 유별나서 좀 억세게 구는 거잖아. 라며 오히려 지훈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지훈은 그때마다 친정 엄마의 붉고 거친 손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시집왔다는 소리를 듣게 하기 싫었고 흠없이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만이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뼈아픈 인내가 오늘 엄마를 철저한 파멸로 몰고 가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 뭐 이렇게 무겁게 들고 왔어? 전화하면 내가 모시러 갈 텐데. 아유, 우리 아들이 임원 승진 후보에 올랐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이거 봐라. 내가 저번에 엄마기 살려준다고 준 카드로 긁은 거다.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가장 큰 쇼핑백에서 짙은 갈색의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은장 로고가 번쩍이는 1000만원대 한정판 명품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품에 안고 황홀하다는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화점 VIP만 들어갈 수 있는 룸에서 받아온 거다. 이번 동창회에 이거 들고 나가서 우리 아들이 상무 달았다고 동네방네 자랑할 거야. 역시 능력 있는 아들 둔 덕에 이 늙은이가 호강한다니까. 남편 민수는 으스대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엄마, 그깟 가방이 대수야? 내가 상무 달면 그땐 외제차로 뽑아줄게. 아들만 믿어. 모자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기막힌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쓰다듬다 말고 갑자기 싸늘한 눈빛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너. 내가 오기 전에 민수한테 다 들었다. 내 친정, 무리하게 돈 끌어다 쓰다가 쫄딱 망해서 오늘 길거리에 나앉았다며?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이미 시어머니에게까지 입을 맞춰두고 처가를 철저히 버릴 준비를 끝낸 것이었어요. 너네 집안 꼴이 그 모양이니 쯧쯧. 안 그래도 우리 민수 승진 앞두고 혹시라도 불똥 튈까봐 내가 밤잠을 설쳤어. 너 이 시간부로 친정 발길 싹 끊어라. 어디 구질구질하게 돈 빌려달라고 우리 아들 바짓가랑이 잡기만 해봐. 늙은 장모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욕심부리다 망한 거 우리 아들 앞길에 똥물 튀기게 놔둘 줄 알아? 시어머니의 폭언이 비수가 되어 지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희생해 번 돈을 사위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바친 친정엄마는 지금 차디찬 숙소방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기극의 주범인 남편은 뻔뻔하게 가방을 선물하며 효자 노릇을 하고 시어머니는 남의 피눈물로 산 가방을 끌어안고 패륜적인 악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순간 지윤의 시선이 시어머니가 올려놓은 영수증 뭉치에 꽂혔습니다. 명품 가방의 결제 날짜. 지윤은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어요. 결제일 21일. 지윤이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던 위장대출 서류에 적힌 자금 실행일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였습니다. 아직 모든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윤의 회계 감각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장모에게서 뜯어낸 억대의 돈. 민수는 그 돈으로 승진 심사를 앞두고 들통날 횡령 구멍을 메우고 남은 돈 일부로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을 결제하며 자신의 알량한 허영심을 채운 것 같았습니다. 장모의 피와 땀 30년 국밥집의 세월이 시어머니의 사치스러운 가죽 가방으로 변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지윤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차갑고 평온해서 떠들썩하게 웃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입을 다물고 지윤을 바라보았어요. 가방 참 예쁘네요. 어머니한테 아주 잘 어울려요. 상무님 아들 두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지윤의 뜻모를 미소에 기분이 나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내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니? 너도 내 친정 신경 끄고 우리 집안에 납작 엎드려 살아. 알았어? 네. 명심할게요. 지윤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친정 망하더니 도끼만 남았다는 시어머니의 이죽거림이 들려왔지만 지윤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방문을 굳게 잠근 지윤은 책상 앞에 앉아 구겨진 위장대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쫙 펼쳤습니다. 떨리던 손끝은 어느새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눈빛에는 일말의 미련이나 슬픔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 회계팀 시절에 쓰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기업의 복잡한 비리 자금을 집요하게 파헤쳐 독사라 불리던 중견기업 회계팀 에이스 이지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내조를 위해 버려두었던 그녀의 진짜 날이 서퍼렇게 벼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윤은 예전에 쓰던 방식 그대로 서류의 날짜, 계좌명, 법인명, 결제 흐름을 노트에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대출 약정서에 적힌 위장법인의 이름을 동그랗게 파고들었어요. 이 악마들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끊어놓을 완벽한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방 책상에 앉은 지윤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친정엄마가 건넨 위장대출 약정서에 적힌 JK 인베스트먼트라는 낯선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하나씩
검색창에 두드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지훈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과거 기업의 복잡한 비리 자금을 집요하게 쫓아 회계팀의 독사라 불렸던 감각이 혈관을 타고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화면에 출력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훑어내려가던 지훈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대표이사 최태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민수회사의 기업 정보와 주요 하청업체 명단을 검색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민수가 관리하는 영업부의 핵심 하청업체인 대성테크의 대표 이름 역시 최태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잡하게 엉켜있던 실타래가 단숨에 풀리며 소름 끼치는 진실이 지훈의 머릿속에 완벽한 퍼즐로 맞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채 대출이 아니었어요. 남편 민수는 장모를 속여 로비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윗선 로비 자금은 처음부터 친정엄마를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 돈은 승진 심사를 앞두고 드러날 회사 횡령 구멍을 메우는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대성테크 최태식과 짜고 회사 공금을 꾸준히 빼돌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임원 승진 후보에 오르면서 엄격한 회사 내부감사 예비점검이 예정되자 자신이 횡령한 거액의 구멍을 급하게 메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민수는 처가의 유일한 재산인 국밥집 건물을 노린 겁니다. 최태식에게 페이퍼 컴퍼니인 JK 인베스트먼트를 앞세우게 한 뒤 장모에게는 윗선 로비 자금이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눈물을 짜내어 건물을 담보로 잡게 만들었어요. 결국 장모가 위장 대출 형식으로 끌어온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민수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회사 장부의 빈 구멍을 메우는데 쓰인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게 방치한 뒤에는 가등기와 양도담보 서류를 앞세워 최태식이 그 건물을 집어삼키기 직전까지 몰고 간 꼴이었습니다. 장모의 피 같은 30년 세월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총알바지로 쓰고 남은 푼돈으로는 시어머니의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며 효자 노릇을 한 악마. 지훈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모니터 화면의 증거 자료들을 모조리 USB에 백업했습니다. 법인 등기, 담보 서류, 결제일, 자금 실행일, 하청업체 대표 이름이 한 줄로 이어지자 모든 것이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남편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추락으로 밀어넣으려면 가장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지훈이 지금 확보한 자료는 법정에 바로 내밀 수 있는 완성된 증거라기보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단서에 가까웠어요. 원본 장부와 금융거래 내역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거실에서는 양주를 마시고 골아떨어진 민수의 요란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나갔어요. 탁자 위에 놓인 민수의 차키를 조심스럽게 챙겨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늘한 주차장의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민수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지훈은 숨을 죽인 채 차량 수납함 안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어둔 주유 영수증과 거래처 식사 영수증 몇 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성테크 최태식과 만난 날짜, 그리고 JK 인베스트먼트 자금 실행일과 맞물리는 고급 룸사롱 결제 내역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뒤 다시 집으로 올라와 민수가 소파에 던져둔 개인 태블릿 화면에 떠있던 알림들을 살폈습니다.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보이는 메신저 미리 보기 몇 줄이 남아 있었어요. 최 대표님 감사팀 들어오기 전에
오늘 안으로 장부 맞추겠습니다. 차명 계좌 쪽은 정리 끝났습니다. 짧은 문장만으로도 민수의 목을 조를 실마리는 충분했습니다. 지우는 민수의 잠긴 업무용 노트북을 억지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회사 봉투, 서랍 속 거래처, 명함, 태블릿 알림, 차량 영수증, 엄마의 담보 서류를 시간순으로 맞춰 정리했어요.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이 오만함에 취해 방심한 사이 지우는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촘촘한 올가미를 완성한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지우는 노트북과 USB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자가 초조한 듯 커피를 적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의 베테랑 오 형사였어요. 이지훈 대리 아니지. 이젠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갑자기 연락해서 깜짝 놀랐어. 그동안 잘 지냈어? 과거 회계팀 시절 지훈이 찾아낸 기업의 교묘한 비리 장부 덕분에 특진까지 했던 오 형사는 반가움과 의아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모님 소리는 곧 떼게 될 것 같네요. 인사치레는 나중에 하고 이것부터 좀 봐주세요, 형사님. 아주 지독한 쓰레기 냄새가 날 겁니다. 오 형사는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흠칫 놀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지훈이 밤새워 정리한 자금 흐름도와 위장법인 등기, 그리고 민수 주변에서 확인한 거래처 영수증과 메신저 알림 기록, 엄마의 담보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오 형사의 미간이 점점 좁아지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어요. 이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가 한꺼번에 걸린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잖아. 하청업체랑 짜고 장모님 건물을 털어 횡령액을 메워? 미친놈 아니야 이거? 게다가 이 자금 흐름, 날짜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제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타겟은 제 남편 박민수고요. 공범은 대성테크 최태식입니다. 오 형사는 잠시 말을 잃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단단했어요. 오 형사는 서류를 챙기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가 가져온 자료면 수사 단서로는 충분해. 다만 이걸로 바로 끝낼 수는 없어.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회사 서버, 대성테크 회계 자료, JK 인베스트먼트 계좌 원본까지 확보해야 해. 그래야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제 엄마가 평생 일군 가게가 왜 저 인간들 손에 넘어갈 뻔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오 형사는 지훈의 손을 가볍게 제지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훈 씨 마음은 알지만 경찰이 누군가의 복수 무대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 체포 시점은 수사 상황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해. 지훈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 금요일 S호텔에서 민수의 임원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대성테크 최태식도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주요 거래처 임원들도 모두 옵니다. 민수가 가장 방심하는 자리이고 공범도 한꺼번에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최태식까지 온다고?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지. 공범 동시 검거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날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
일단 우리 쪽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일 명분을 만들겠다. 며칠 뒤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민수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지훈을 향해 고급스러운 금박이 입혀진 봉투 하나를 툭 던졌어요. 자, 받아. 이번 주 금요일 S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내 임원 승진 축하 파티 초대장이야. 회사 대표님부터 주요 거래처 임원들까지 싹 다 오는 자리니까 옷차림 신경 쓰고. 지우는 테이블에 떨어진 초대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초대장에는 박민수 상무 취임 기념이라는 글자가 오만하게 박혀 있었어요. 지우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비웃음을 감추며 표정 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오는 자리야? 어머니도 오시고?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웠는데 그날 가장 좋은 자리에서 돋보이게 해드릴 거야. 아, 참. 민수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친정에는 알리지 마. 장모님 가게도 망하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닌다며? 그런 꼴로 그 화려한 자리에 오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급 떨어지게. 그냥 당신 혼자 조용히 와서 내조나 잘해. 알았지?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준 장모를 향해 끝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남편. 지우는 손에 쥔 초대장의 모서리가 구겨질 정도로 힘을 주며 아주 부드럽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대단한 날이 될 텐데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기대해, 여보. 그래, 그 말 나와서 하는데. 민수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며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앞에서 가정적인 이미지도 좀 보여야 하니까 당신이 짧은 가족 축사 영상 하나 준비해. 우리 부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든든한 남편인지 그런 식으로. 행사 담당자한테는 내가 말해둘 테니까 USB에 담아서 당일 방송실에 넘기면 돼. 지우는 아주 천천히 눈을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허영심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알겠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주 인상 깊게 준비할게. 지훈의 서늘한 약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욕실 문을 응시하며 지훈은 오 형사에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S호텔입니다. 최태식 참석 여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를 전송했어요. 완벽한 박살과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승진 파티를 나흘 앞둔 오후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파 한가운데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은 시어머니는 지훈이 내온 과일 접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로 번쩍이는 신용카드를 툭 던졌어요. 민수의 이름이 적힌 가족 카드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내 아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다. 이 카드로 당장 청담동 가서 내가 입을 최고급 명주 한복 한 벌 지어와라. 지우는 테이블에 떨어진 카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산 명품 가방도 모자라 이제는 그 피 묻은 돈으로 자신의 치장까지 완벽하게 끝마치겠다는 탐욕스러운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너 파티날 내 친정 식구들 혹시라도 얼쩡거리지 않게 단속 잘해라. 빚쟁이한테 쫓겨서 길바닥에 나앉은 주제에 우리 민수한테 손 벌리러 오면 그날로 내가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니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경찰이라는 단어에 지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경찰에 넘기게 될지 이 무지하고 오만한 노인네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 엄마는 절대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제가 어머니 기대 이상으로 완벽한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지훈의 나직하고 서늘한 대답을 순종적인 며느리의 맹세로 착각한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테이블 아래에 내려둔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눌렀어요. 녹음 버튼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차에서 몰래 빼낸 파일도 잠긴 노트북에서 훔친 자료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직접 듣고 있는 대화를 있는 그대로 남기는 기록이었어요. 지훈은 일부러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셨어요? 우리 엄마가 민수 씨 때문에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거요. 민수 씨가 승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야, 너 지금 시어미 신문하니? 그 늙은 장모가 자기 딸 잘 되라고 돈 좀 보탠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야? 돈 좀 보탠 게 아니라 엄마 가게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평생 일군 가게예요. 그러니까 내 엄마가 멍청한 거지. 딸 하나 믿고 살았으면 딸 남편 앞길에 그 정도는 보탤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국밥집 건물 하나가 내 엄마한테 무슨 소용이니? 우리 민수 상무 달면 그깟 낡은 가게보다 훨씬 큰 돈 만지게 될 텐데. 지훈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은 말을 끌어내기 위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셨네요. 민수 씨가 엄마한테 돈 받은 거.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들켰다는 불안보다 뻔뻔함이 앞선 얼굴로 턱을 들었어요. 알면 뭐 어쩔 건데? 내가 민수한테 그랬다. 내 장모가 딸 하나밖에 없으니 절대 신고 못한다고. 내가 이혼할까봐 벌벌 떨 사람이라 입 싹 닫고 있을 거라고 말이야. 어머니. 그리고 그 돈 어차피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돈이었어. 내 아들이 상무 달면 내가 누릴 호강인데 내 친정이 먼저 보탠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 나도 그 돈 일부는 안전하게 빼두라고 했다. 혹시라도 감사팀에서 이것저것 들쑤시면 당장 쓸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놓고 갔다며 짜증스러운 얼굴로 들어오던 그는 지훈과 시어머니 사이에 싸늘한 공기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야, 또 왜 분위기가 이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마침 잘 왔다. 얘가 내 장모 돈 문제로 나를 신문하듯 캐묻잖니. 아주 시어미를 도둑년 취급하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지훈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처가 일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하라고. 지훈은 천천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모든 소리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엄마한테 정말 갚을 생각 있었어? 엄마는 당신 믿고 도장 찍었어. 그런데 왜 번호를 차단했어? 민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갚을 생각? 내가 상무 달면 상황 봐서 도와줄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장모님이 그걸 못 버티고 일을 키운 거잖아. 엄마 가게에 용역 보낸 건? 그건 최 대표 쪽에서 알아서 한 일이야.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움직인 거겠지.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엄마한테는 비밀 투자자라고 속였잖아. 사실은 최태식 대표가 세운 JK 인베스트먼트였고 그 돈으로 회사 감사팀 눈속임할 장부 구멍을 메웠잖아.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움찔하며 아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곧 이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어디까지 알아?
내가 뭘 알고 있는지가 무서워? 웃기지 마. 내가 알아봤자 뭐 어쩔 건데? 내 엄마는 이미 도장 찍었고 돈은 돌고 돌아서 정리 끝났어. 감사팀 예비 점검도 무사히 넘겼어. 이제 금요일만 지나면 나는 상무야. 내가 여기서 난리 쳐봤자 내 엄마만 더 비참해져.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내 결혼 생활 망칠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해. 그러니까 괜히 우리 민수 앞길 막지 말고 입 다물고 살아. 내 엄마가 딸 생각해서 참아야지. 별 수 있니? 민수는 지훈을 비웃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맞아. 어차피 당신은 내 볼모야. 장모님도 당신 때문에 입 못 열어. 그러니까 이번 파티에서는 내 옆에서 웃기나 해. 가정적인 이미지 만들어야 하니까 가족 축사 영상도 제대로 준비하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아주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친정엄마의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을 볼모라고 조롱하며 안주거리로 삼은 이 악마 같은 모자의 대화는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인간적인 연민마저 완벽하게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알겠어. 파티 준비는 내가 잘할게. 민수는 그 대답을 굴복으로 받아들인 듯 비웃음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승리한 사람처럼 가족 카드를 다시 지훈 쪽으로 밀었습니다. 한복은 최고급으로 해라. 우리 민수 상무 취임식에 엄마가 초라하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민수마저 다시 회사로 나간 뒤에야 지훈은 테이블 아래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 민수가 감사팀 예비 점검을 넘겼다는 말, 장모와 지훈을 볼모로 여겼다는 말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파일을 여러 개의 USB와 클라우드 저장소에 나누어 백업했습니다. 이 오만한 착각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무대 위에서 똑똑히 확인시켜줄 작정이었어요. 드디어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훈은 화려하게 세팅된 드레스를 입기 전 평범한 차림으로 경찰서 앞 벤치에서 오 형사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쥔 오 형사의 얼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어요. 며칠 사이 꽤 많은 게 확인됐어. 지훈 씨가 가져온 자료를 단서로 회사 서버와 대성테크 사무실, JK 인베스트먼트 계좌를 정식으로 들여다봤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원본 장부랑 금융거래 내역이 지훈 씨가 정리한 흐름도와 거의 일치해. 지훈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해도 수억 원대야.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가 모두 걸려. 게다가 장모님 건물을 담보로 위장 대출을 일으킨 정황, 최태식이 세운 법인을 통해 자금을 돌린 정황도 잡혔어. 오늘 아침부로 박민수와 대성테크 최태식에 대한 체포영장이 정식으로 발부됐어. 오 형사는 서류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보낸 녹음 파일도 들었다. 시어머니가 범죄 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고 돈 일부를 빼두라고 부추긴 정황이 있더군. 당장 체포 대상은 아니지만 범죄 수익 은닉과 방조 여부는 추가로 들여다볼 수 있어. 지훈의 눈가가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 오늘 입을 한복까지 전부 그 돈에서 나온 거라면요? 그 부분도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이야. 민수의 비자금 계좌에서 가족 카드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이 있어. 명품 가방 결제일과 장모님 대출 실행일이 붙어 있는 것도 확인했고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민수의 은닉 자금이 일부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나오면 가압류와 추징 보전 대상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흘린 피눈물이 헛되지 않게 한 푼도 남김없이 되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호텔에는 최태식도 옵니다. 민수가 직접 말했어요. 주요 거래처 대표들 앞에서 자기 인맥을 과시하려고 부른다고요. 오 형사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도 확인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사복팀이 들어간다.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 아니라 공범 동시 검거와 도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야. 연회장 안팎, 로비, 지하주차장, 비상구 쪽에 모두 배치할 거다. 제가 할 일은요? 무리하지 마. 내가 준비한 가족 축사 영상이 재생되면 민수는 당황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때 우리가 현장 상황을 보고 바로 들어간다. 절대 혼자 막아서지 마. 지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야. 오 형사의 짧은 대답에 지우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7시 S호텔의 가장 큰 대연회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입구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얼음 조각과 고급스러운 백합 장식이 파티의 품격을 더하고 있었어요. 회사 대표를 비롯해 주요 거래처 임원들,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민수의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며칠 전 지훈이 직접 찾아가 맞춰온 최고급 명주 한복을 빼입은 시어머니가 귀부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친정 엄마의 빚으로 뽑아낸 1,000만 원대 한정판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쥐고 있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최연소 상무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대표님께서도 우리 민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어찌나 칭찬을 하시던지.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테이블을 돌며 며느리의 존재는 철저히 지운 채 아들 자랑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때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주인공 행세를 하던 민수가 다가와 지훈의 팔목을 낚아채듯 쥐고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오늘 처가 식구들 안 온 거 정말 잘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BVIP들이야. 시장통 냄새나는 장모님 오셨으면 그림 다 망칠 뻔했어. 당신도 오늘만큼은 입 조심하고 내조하는 척 잘 웃고 있어. 알았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처가를 짓밟으며 비수를 꽂는 남편을 향해 지우는 아주 화사하고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 여보. 오늘 당신 평생 잊지 못할 완벽한 무대가 될 테니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관심 원 없이 받게 해줄게. 민수가 만족스러운 듯 넥타이를 매만지며 무대 앞쪽으로 돌아가자 지우는 서늘하게 굳은 얼굴로 몸을 돌려 연회장 뒤편의 좁은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단상의 대형 스크린과 마이크를 통제하는 방송실이 있었어요. 방송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행사를 준비하던 젊은 오퍼레이터 직원이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기품 있는 드레스 자태를 무기 삼아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오늘 취임하는 박민수 상무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말씀드렸던 가족 축사 영상 USB 가져왔어요. 행사 순서표에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직원은 행사 진행표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박 상무님 배우자분 축하 영상 맞으시죠? 상무님 발표 끝나고 바로 재생하는 순서입니다. 네.
혹시 파일이 제대로 열리는지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대표님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요.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메인 노트북에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지우는 핸드백에서 은색 USB를 꺼내 조심스럽게 포트에 꽂았어요. 민수가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자랑하기 위해 준비시킨 가족 축사 영상 순서에 지훈이 지난밤 차갑게 갈아낸 특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조용히 등록되었습니다. 지훈은 방송실을 빠져나와 연회장의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짧게 진동했어요. 오형사 로비와 비상구 쪽 배치 완료. 최태식도 현장 도착 확인. 무리하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지우는 액정 너머로 서늘한 눈빛을 빛내며 짧은 답장을 전송했습니다. 이지훈 축사 영상 순서에 자료가 재생될 겁니다. 민수가 움직이면 현장 상황 보고 판단해 주세요. 장내를 가득 채웠던 클래식 음악이 서서히 잦아들고 메인 무대를 비추는 화려한 핀 조명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들뜬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영업부의 새로운 역사를 쓴 박민수 상무님을 단상으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 속에서 민수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어둠이 깔린 맨 뒷자리에서 그 화려한 쇼의 끝을 장식할 완벽한 스위치를 움켜쥔 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선 민수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장내의 화려한 핀 조명이 오직 그만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수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대표님, 그리고 주요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가장 앞자리 VIP 테이블에 앉은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가식적인 눈물을 훔쳤어요. 며느리의 친정엄마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뜯어낸 피 묻은 돈으로 치장한 사람들의 완벽한 위선이었습니다. 연회장 맨 뒷자리 어둠 속에 서 있던 지우는 팔짱을 낀 채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서늘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이끌어갈 영업부의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가 허세 가득한 손짓으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띡 하는 소리와 함께 무대 뒤를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와 매출 전망표가 떠올랐어요. 민수는 자신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고 객석 여기저기에서는 형식적인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큰 시장, 더 큰 거래처, 더 큰 성과로 회사에 보답하겠습니다. 저 박민수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멘트가 끝나자 장내 아나운서가 환한 목소리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어서 박민수 상무님의 배우자분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가족 축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성공한 남편 뒤에서 묵묵히 내조해 오신 아내분의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라고 합니다. 순간 민수는 흐뭇한 얼굴로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표와 거래처 임원들 앞에서 가정적인 남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들뜬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한복 옷고름을 매만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오늘은 제 역할을 하네. 우리 민수 칭찬하는 영상까지 준비했다잖아요.
그러나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다정한 부부 사진도 아내의 축하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글씨로 적힌 거대한 제목표가 나타났습니다. 장모 건물 담보 위장 대출 및 대성테크 횡령 자금 추적도.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억 원대 횡령 의심 자금과 친정엄마의 이름이 적힌 위장대출 약정서가 선명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JK 인베스트먼트, 대성테크, 박민수 차명 계좌, 가족카드 결제 내역까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민수가 굳은 얼굴로 리모컨을 연타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자 지훈이 직접 녹음한 민수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장내 대형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장모가 딸 하나밖에 없으니 절대 신고 못한다고. 내가 이혼할까봐 벌벌 떨 사람이라 입 싹 닫고 있을 거라고 말이야. 감사팀 예비점검도 무사히 넘겼어. 이제 금요일만 지나면 나는 상무야. 어차피 당신은 내 볼모야. 장모님도 당신 때문에 입 못 열어. 나도 그 돈 일부는 안전하게 빼두라고 했다. 혹시라도 감사팀에서 이것저것 들쑤시면 당장 쓸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민수와 시어머니의 끔찍한 대화 내용에 수백 명의 하객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BVIP석에 앉아있던 회사 대표의 얼굴이 화라산처럼 붉게 달아올랐어요.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감사팀 눈을 속이려고 장모 돈까지 뜯어다 횡령 구멍을 메웠다고? 대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날카롭게 흔들리며 장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거래처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고 회사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수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명품 가방을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태를 파악한 민수가 패닉에 빠져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단상 아래로 내려오려 했습니다. 방송실로 뛰어가 전원을 뽑아버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무대 계단을 허겁지겁 내려오던 민수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습니다. 서늘하고 고고한 자태로 드레스를 차려입은 지훈이었어요. 어딜 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인데 끝까지 무대를 지켜야지. 지훈이 바닥에 뒹구는 마이크를 주워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당신이 입 싹 닫고 내 친정 엄마를 속여 만든 그 더러운 돈 흐름, 경찰이 이미 원본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확인했어. 임원 승진 축하해.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관심,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원 없이 받게 됐네. 너 이 미친년이. 이게 다 내가 꾸민 짓이야? 이성을 잃은 민수가 지훈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양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오 형사를 선두로 한 사복 경찰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단상을 포위했습니다. 박민수 씨,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 형사가 민수의 팔을 꺾어 뒤로 넘긴 뒤 서늘한 금속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의 무릎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꺾였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는 대성테크 대표 최태식도 사복 경찰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며 비굴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이미 경찰의 손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원본 장부와 금융거래 내역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와 최태식이 빠져나갈 길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악독한 년아, 내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망쳐? 우리 민수가 너 같은 시장통 며느리 때문에 망하게 생겼잖아. 시어머니가 허공에 손을 휘두르며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붉은 접수 도장이 찍힌 이혼 소장 사본과 손해배상 청구서, 그리고 가압류 신청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늘 오전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이혼 소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민수 씨와 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도 함께 들어갔어요. 뭐라고? 내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건드려? 지우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차분히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있는 그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오늘 입고 계신 최고급 한복, 전부 민수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가족 카드에서 결제된 정황이 확인됐어요. 범죄 수익으로 산 물건이면 추징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끌어안고 있던 명품 가방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민수 씨가 빼돌린 돈 일부가 그 집 대출금 상환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왔거든요. 경찰이 그 자금 흐름을 확인했고 변호사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아파트를, 내 집을 내가 왜? 우리 엄마는 평생 국밥 냄새 밴 손으로 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손으로 번 돈을 빼앗아 가방을 사고 한복을 맞추고 우리 엄마를 멍청하다고 조롱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전 재산이 묶일 수 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물러서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외쳤어요. 소란 속에서 수갑이 채워진 민수가 콧물을 흘리며 지훈의 구두 앞 코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지훈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한 번만, 제발 형사님한테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 좀 해줘. 나 이대로 가면 교도소에서 인생 끝나. 우리 부부잖아,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던 엘리트 상무 후보는 온데간데였고 그저 살려달라며 빌어대는 비참한 짐승 한 마리만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민수의 손을 벌레 보듯 차갑게 쳐냈어요. 내 남편 박민수는 우리 엄마가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속았던 날 이미 죽었어. 당신이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내 체면이었고 당신이 사랑한 건 아내가 아니라 내 욕심이었어. 민수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지훈아, 제발. 끝났어. 이제 법정에서 말해. 지훈의 단호한 거절에 민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고 오 형사와 경찰들에 의해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사이렌 불빛이 호텔 창문에 어지럽게 번졌어요. 모든 사회생활과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 전 남편 일가를 뒤로 한 채 지우는 화려한 연회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뺨에 닿는 밤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긴 재판과 소송의 시간이 지나고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체포 직후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성테크 최태식과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서버에서 확보된 원본 장부, JK 인베스트먼트 계좌 내역,
장모 건물을 담보로 만든 위장대출 서류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결국 민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대성테크 최태식 역시 공범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했어요. 한때 상무 자리를 눈앞에 두고 거들먹거리던 민수의 이름은 회사 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한정판 가방을 자랑하며 악담을 퍼붓던 시어머니의 삶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민수의 비자금 일부가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와 가족 카드 결제 대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어요. 가방과 한복은 물론 아파트 일부 지분과 예금까지 가압류 대상에 오르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는 아들이 상무가 되었다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아들의 범죄 수익을 받아 챙긴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은 더 이상 들고 나갈 수 없는 수치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지우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민수의 기만과 범죄 행위,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끼친 손해가 인정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졌어요. 가압류와 합의를 거쳐 회수한 돈으로 엄마의 위장 대출 빚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밀어붙였던 가게 정리 절차도 문제로 인정되었지만 지훈과 엄마는 무너진 입가게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엄마의 30년 세월이 담긴 자리였지만 동시에 너무 큰 상처가 남은 곳이기도 했어요. 지훈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거기 다시 안 돌아가도 돼요. 엄마가 피눈물 흘린 자리 말고 햇빛 잘 드는 새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훈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랑 같이면 엄마는 어디서든 다시 끓일 수 있다. 그렇게 모녀는 번화가 모퉁이, 채광 좋은 곳에 작고 예쁜 식당을 새로 얻었습니다. 간판은 예전처럼 크지 않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오래 머무는 곳이었어요. 지훈아, 이 깍두기 좀 저쪽 테이블에 내어드려라.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매만지며 활짝 웃는 엄마의 얼굴에는 예전 시장통 시절의 깊은 그늘 대신 평온한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나르던 지우는 가게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이후 지우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딸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한 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가족의 믿음을 짓밟은 자들에게는 철저한 파멸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온 모녀에게는 완벽한 승리와 눈부신 새 출발이 주어지는 통쾌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해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마음을 갈취한 남편, 딸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일군 모든 것을 내어준 친정엄마의 희생이 짓밟혔을 때 주인공 지훈 씨가 보여준 결단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엄마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가장 차갑고도 단단한 선택이었습니다. 가게를 처분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도 참혹했어요. 믿었던 사위는 장모의 30년 세월을 위장대출과 횡령, 은폐에 이용했고 시댁은 그 피 묻은 돈으로 치장하며 끝까지 모녀를 조롱했습니다.
더 이상 무례한 시댁의 폭언에 끌려다니지 않고 증거와 법의 힘으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위선을 부숴버린 지훈 씨의 단호한 결단에 속이 뻥 뚫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엄마와 함께 햇살 가득한 새 식당에서 눈부신 앞날만 그려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되찾고 통쾌한 승리를 거머쥔 지훈 씨 모녀의 단단한 새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30년 국밥집을 잃고도 다시 뚝배기를 끓여낸 엄마와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지훈 씨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